천만 원이면 이제 다 해결돼. 아니 근데 언니 만약에 상금 못하면 군대 가는 거야? 수술 못해서?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신의 몽땅. 와킹 댄서인 신명은 올해 안에 꼭 수술해야만 했기에 상금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네, 인터내셔널 마커스 파이널 라운드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인터내셔널 마커스 파이널 우승자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상대에게 돌아가고 말았죠. From Taiwan 조조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가 부족했어요? 넌 너만의 컬러가 없어. 눈앞에서 상금을 놓치고 망연자실해 있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자꾸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누군데 자꾸 장난 전화질이야? 우기? 언제 죽었는데? 그 사람 내 아빠 아니야. 전통은 얼어주고 전통. 내가 상주를 왜 해? 안 가! 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신명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장례식장으로 향했죠. 이거 갈아입고 나와. 상주가 너무 늦게 왔다. 그리고 손에 쥐어진 남자 상복은 신명에게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긴 머리는 어떻게 좀 못하냐? 설마 너 아직까지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지? 고모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던 고모부는 여전히 변한 게 없었는데요. 그래? 그럼 요즘 구슬 안 치는가? 네, 저 춤춰요. 춤? 야, 도끼리를 딱 닮았구만. 어? 아, 도끼리도 흥이 많았잖아. 닮긴요. 아버지를 닮았단 말은 인정할 수 없었죠. 너 근데 옷차림이 그게 뭐냐? 네?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어야지. 그건 남자들이 입는 거고. 왕구 선생님 말씀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췌장암이셨어. 수술하려고 보니까 벌써 말기더라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몇 주 오빠. 안 돼. 나 안 궁금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감정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화상 자국을 바라보던 신명은 여자 상복으로 갈아입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다시 갈아입고 나와. 뭐가요? 명아, 고모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빨리 갈아입고 나와. 이사님, 태어날 때부터 여자였다고 100번 1000번을 말했잖아. 근데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데? 이사님! 여보, 뭐하는 짓이야? 목이 터져라 외쳐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곳에 한시도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명아, 선생님 49제 때 추모쿠 타기로 했어. 너도 알다시피 선생님은 호창농악 보유자셨잖아. 그래서? 그래서 너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뭔 소리야? 네가 선생님 자식이잖아. 내가? 난 그런 사람 몰라. 유언 남기셨어. 네가 두목쿠 타면 유산 너한테 준다고. 아무리 수술비가 필요하다지만 추모굿을 하느니 차라리 트랜스젠더 바에서 일해보기로 했는데요. 수술은 언제 하려고? 저 올해 안에 꼭 수술해야 돼요. 다음 달 말까지 브로커한테 돈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수술한다고 하면은 팁은 다 몰빵해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정말요? 그런데 마담에게서 의외의 말들을 듣게 됐죠. 근데 너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네 뒤에 남자 하나가 따라 들어오던데. 혹시 너 아버님 돌아가셨니? 네. 너 아버지 꼭 천도 대신해드리거라. 천도 대신해드리고 나면은 앞으로 좋은 일 많을 거야. 알았지? 마담이 트랜스젠더 바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거라던 그때 마침 우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국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호창으로 내려오고 말았는데요. 아 근데 뭐 유산이랍시고 10,000원 한 장 있는 거 아니야? 돈은 어딨어? 여기. 돈이 있다는 곳은 아버지의 유골이 뿌려진 할아버지 나무였죠. 하지만 상자는 우기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덕길은 할아버지 말만 나오면 난리를 쳤었거든? 근데 왜 여기다 묻어달라 그랬을까? 그게 중요한가? 그냥 여기 같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신덕길이라면 다 태워버리고 싶다. 야! 돈 때문에 억지 춘향으로 추모굿을 해보려 했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치고 갔으면서 여기 또 뭐하러 왔어? 덕혜 스님이 49제 추모구 때 명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굿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뭘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명희, 구치러 왔다고? 그러나 다행히도 망구 어르신께서 신명에게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신명은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농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박자를 타다가 보존 회원들의 굿에 박장대소하며 어느새 슬그머니 마음이 풀어지고 있었죠. 어때? 좀 기억나? 아니,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약간 이거는 좀 기억이 나. 옛날에 신덕길이가 아니 아빠가 가르쳐줬었거든. 아, 꾸리부! 근데 이게 내가 추는 와킹에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 와킹과 농악, 어딘가 닮은 리듬 속에서 헤매기도 했지만 신명은 곧 자신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고종사촌인 보석의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하고 억울한 오해까지 받게 됐는데요.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게다가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만 신명은 아버지와 고모가 꽁꽁 숨겨왔던 충격적인 가족사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변성빈 감독님의 공작새인데요. 농악과 와킹 댄스, 그리고 트랜스젠더 소재라는 신선한 조합은 와킹 댄스, 트랜스젠더라는 소재와 설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단편 영화 신에 따른 춤을 춘다에서 선보인 와킹 댄스의 감정 표현, 대학에서 전공했던 동아시아 철학에서 다루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우리의 농악이 가진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다는 한국적인 가치를 접목시켜 화합과 연대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최근 이날치와 같이 우리의 국악과 서양의 힙함이 어우러진 음악이 남녀노소, 국내외를 불문하고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기에 공작새에서도 우리 전통의 춤과 음악을 서양의 와킹 댄스, EDM과 혼합시켜 새롭게 해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작새를 관람하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관람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영화의 제목인 공작새의 의미에 대해 각자만의 추측과 해석을 해보는 건데요. 농악에선 새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공작새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표현하고자 했다는 게 감독님의 설명입니다. 영화 여기저기 숨어있는 공작새 이미지들을 찾아보면서 공작새의 의미에 대해 각자 해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는 무용가 혜준님의 신나고 멋있고 아름다운 와킹 댄스를 구경하는 재미죠. 세 번째로는 와킹과 농악의 가락을 느껴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신명의 이름의 뜻인 밝을 명과 어두울 명,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며 영화를 관람한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관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로는 점점 옅어지는 신명의 화장을 주목해보는 거죠. 처음엔 도끼를 품은 듯 검붉던 입술이 점점 핑크색이 돼가는 건 억장이 녹아내려서일까요? 공작새의 배경인 호창은 가상의 지역입니다. 실제 영화 촬영 장소는 전라북도 고창이지만 각 지역마다 농악의 특징이 있는데, 영화 속 설정한 농악이 고창 농악과 전부 일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고창이 아닌 호창이란 가상의 지역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는데요. 공작새에서 주요 소재로 다루어졌던 한국의 농악은 오랜 세월에 걸쳐 농촌사회 공동체 생활의 구심점이었으며
그 사회 문화적인 의미와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2014년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특히 고창농악은 호남 우도농악에 속하며 당산굿, 당산제, 매굿, 풍장굿, 문굿, 판굿 등 다양한 구세 절차가 전승되고 있는데요. 1998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고 사단법인 고창농악보존회가 보유단체로서 고창농악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문화재 공연, 고창굿 한마당, 대보름축제, 꽃대림 축제 등을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선 농악을 굿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추모굿은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농악을 연행하는 걸 말하는데요. 추모시나 추모굴과 같이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하는 농악인 거죠. 또한 49제 때 행해지는 의식인 천도제는 윤회 사상의 바탕을 둔 불교 의례로 죽은 영혼이 다음 생에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고 그 길을 밝혀주는 의식인데요. 천도제를 통해 죽은 영혼이 생전에 지은 업보로 인해 생겨난 삶의 어려움을 뜻하는 업장을 녹여주는 건 곧 제를 올리는 자손의 업장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의 업이 바로 자손의 업이기 때문인데요. 네가 해야 돼. 네가 선생님 앞에서 굳혀야 된다고. 공작새에서 우기가 신명이 추모굿하길 그렇게도 원했던 이유, 그리고 신명이 추모굿을 하는 과정에서 업장이 녹아가는 과정은 모두 천도의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유교 철학의 한마음 사상에 따르면 실은 모두 한 뿌리로 이어진 나무들처럼 우리 사람들도 모두 연결돼 있다는데요. 따라서 우린 서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기쁨과 상처를 주고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돌보기 위해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죠.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은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맥락과 상황을 알아 그의 고통을 나의 경험 안에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기에 우린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쉽사리 시작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 불타는 마음이 가라앉고 상처도 아물며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공작새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토록 찾던 자신만의 색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춤을 추게 되는 한편, 그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화합하는 세계를 그리고자 했습니다.